이 모든 단계에서 다 원추절제술이 필요할까요? 사실 1단계에서는 원추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면 1단계인데 잘 낫지 않고 계속 1단계다. 혹은 어떤 바이러스 번호가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단계에서부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나 3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원추절제술을 권유를 받으면서 혹시 안에 암세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절제술로 안쪽까지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형성증 2, 3단계에서 놀란 상태에서 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원추절제술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자궁난소 치료중심 여성질환 전문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입니다. 저희 한의원에서는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자주 치료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게 돼요. 특히 원추절제술에 대해서 제가 이형성증 진단을 받았는데 꼭 원추절제술을 받아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오늘 영상에서는 이형성증 진단을 받으셨을 때 단계에 따라 원추절제술을 꼭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자궁경부 이형성증은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이 모든 단계에서 다 원추절제술이 필요할까요? 사실 1단계에서는 원추절제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부인과 교과서에도 원추절제술은 2단계부터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고려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1단계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추절제술을 받으라고 권유를 받았다는 환자분들이 있어서 가끔 깜짝 놀랄 때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분들도 1단계에서부터 아마 바로 원추절제술을 권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시간이 계속 지나도 작년에 1단계였는데 올해 또 1단계로 나오고 바이러스가 16번이나 18번 이렇게 위험한 바이러스 번호를 갖고 있을 경우에 아마 권하실 텐데요. 그러면 1단계인데 잘 낫지 않고 계속 1단계다. 혹은 어떤 바이러스 번호가 위험하다.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1단계에서부터 수술을 해야 할까요? 저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1단계가 있다고 해서 바로 암으로 가기는 사실 쉽지 않죠. 더 악화되면 2단계가 되고 또 악화되면 3단계가 되는데요. 이 단계별로 어느 날 갑자기 된다기보다는 한 단계에서 한 단계까지 갈 때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1단계가 오래 간다고 해서 금방 암으로 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요. 자연 소멸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단계에서는 굳이 부작용의 우려가 있는 원추절제술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원추절제술을 하고 나면 자궁 경부가 약해지기 때문에 임신을 했을 때 조산 혹은 유산의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부작용이 있을 뿐더러 수술을 받는다고 해도 1년 이내의 재발률이 약 30%에 이를 정도로 높은 편이에요. 이형성증으로 변형된 세포 부위를 제거를 할 수는 있어도 남아있는 바이러스 소멸은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재발이 또 금방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1단계는 그렇다 치고 2단계 혹은 3단계 원추절제술을 꼭 받아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원추절제술이 답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2단계 혹은 3단계로 해도 원추절제술 이전에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 2단계에서 3단계까지 발전해가지고 거기서 또 자궁경부암까지 가기까지는 생각보다는 좀 긴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3단계도 자궁경부암 연기의 바로 전 단계인 건 맞지만 비수술적 치료를 진행할 만큼의 여유는 충분히 있어요. 3개월 치료기간 이내에 자궁경부암으로 바로 진행할 가능성은 굉장히 드뭅니다. 사실 자궁경부암까지 진행한 상태는 조직 변성이 굉장히 심하게 와 있기 때문에 자궁 확대경만 봐도 육안으로 봐도 어느 정도 구별이 좀 가능합니다. 3단계와 자궁경부암 상태는 그냥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좀 다른 상태예요. 자궁경부 이형성증 2단계나 3단계 진단을 받고 나서 원추절제술을 권유를 받으면서 혹시 안에 암세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 절제술로 안쪽까지 정확하게 검사하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듣게 되죠. 이형성증 2, 3단계에서 놀란 상태에서 암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래서 반드시 원추절제술을 받아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보통 3단계 진단을 받으셨다는 건 이미 이제 조직검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까지가 상피세포층이에요. 3분의 1 정도가 변한 거 1단계, 3분의 2 변한 게 2단계, 전체 층이 변한 게 3단계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연기암, 그리고 이 상피세포층을 뚫고 밑으로 전이가 된 거를 일기암이라고 합니다. 조직검사라는 거는 자궁 경부에서 뭔가 이상해 보이는 부위를 6군데에서 뭐 7개, 8군데 이 정도를 이렇게 집게 같은 걸로 이렇게 꼬집어서 파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두꺼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피부의 얇은 층과 비슷하기 때문에 1mm도 되지 않는 굉장히 얇은 층입니다. 이렇게 둥그런 자궁 경부 방향에서 6군데나 7군데 정도 1mm 이상 깊게 파내서 하는 검사이기 때문에 사실 이 검사에서 암세포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 후에 원추절제술로 인한 검사로 또 암이 새로 발견이 된다. 물론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경우라고 봅니다. 여기 보시면 만약에 암이 있다. 암이 이렇게 깊어갈수록 자궁 경부 보이는 부분에서도 변화가 심해져 가는데요. 산부인과 의사들이 육안으로 봐도 이미 암으로 간 경우는 3단계와 다르게 상당히 바깥쪽에서도 어떤 조직의 변화와 염증이 굉장히 심해져 있는 상태고요. 어떨 때는 뭐 사실 악취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걸 구별하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해서 무조건 원추절제술이 나쁘다 뭐 이런 뜻은 당연히 아니에요. 그래도 마음이 좀 불안하시거나 혹은 앞으로 임신 계획이 없어서 나는 뭐 원추절제술 받아도 괜찮다 이러신 분들은 사실 먼저 원추절제술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임신 계획이 있고 그래서 뭔가 좀 불안하다 이러신 분들은 3단계지만 원추절제술 전에 비수술적 치료를 먼저 시도를 해보고 조직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서 많이 좋아졌다, 이형성 세포가 없어졌다거나 1단계, 2단계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굳이 원추절제술까지 받을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그럼 원추절제술 받지 않고 자궁경부 이형성증을 어떻게 치료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수술을 받지 않고도 자궁경부의 세포 재생을 할 수 있는 레이저 치료, 바이러스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면역력을 도와주는 한방 치료 등이 있어요. 요거에 대한 내용은 한의원 채널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원추절제술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제 동영상의 핵심은 원추절제술이 나쁘다거나 원추절제술 받으면 안 된다 결코 이런 뜻은 아니에요. 만일 앞으로 임신을 준비하고 계시거나 혹은 뭐 원추절제술이 무섭거나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원추절제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도 충분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선택지로서 고려를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한의원에서도 뭐 레이저 치료 및 한방 치료 등을 통해서 이형성증이 3단계나 혹은 연기암이셨던 분들도 좋아지셔가지고 만족하고 가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가 있다, 이 정도는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동영상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